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빨간 전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외부자들입니다. 네네. 네, 민정기 전 비서관 되시죠? 네네. 자, 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현재 증상이 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가끔 그냥 문안인사들이도 가 뵙고 그러는데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면 이해하고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누구냐 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또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고. 저희 외부자들이 비서관님께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부터 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 대통령님하고 두 분이 청와대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셨을 때 건강하시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악화되신 건가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거는 2013년인데요. 그전에도 가끔 보면은 같은 말씀 되풀이하시는 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네. 연세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알츠하이머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2013년에 그 일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금속 탐지기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치욕적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압수수색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족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는 이제 진단을 받은 거죠. 병원에서 혹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거를 6월인가 7월쯤에 진단서랑 진료 기록 같은 걸 떼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지금 일부에서는 왜 재판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이런 꼼수를 부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알린 거는 지난 일요일 날 그렇게 됐지만은 법원 같은 데는 한두 달 전에 다 이미 알리고 설명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서관님이 그 표현은 내가 썼다, 사탄이라는 표현은 내가 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1년 4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책이 출판된 거는 지난 4월이고요. 토성이 제기된 거는 아마 작년 8월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일체 검찰에도 고소고발이 됐지만은 검찰에서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동시에 기소도 안 하고 하다가 지난 4월인가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난 1월에는 검찰에서 우리 집도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전화 통화 정보를 다 조사를 했더구만요. 나 네. 나중에 알았으나.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했다고. 그 시점에 내가 다 얘기를 했고 진술서도 2번을 보냈어요. 진술서도. 네. 이거를 이제 초고 때 그 표현이 이미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야. 초고 때는 그런 표현은 없었고요. 근데 이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허위 주장이라는 거는 이미 다 해서부터 알려져 있던 얘기입니다. 95년도에 검찰하고 국방부가 합동조사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후에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네. 비서관님이 쓰신 원고를 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초고가 거의 다 된 상태니까 이제 나머지 원고를 완성하는 거는 임 비서관이 책임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출판하도록 알아가지고 나한테 일임을 하셨어요. 전 대통령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검수를 못하신 상태에서 회고록이 출간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께서 그게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판사 사장하는 장남 전재국 씨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편집을 하고 그래서 출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적이 없는 발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도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허위 주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고요. 근데 왜 전두환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거기다 쓰셨어요? 아니, 표현 자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없지만은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허위 주장이라는 건 알고 계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가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 적으시면 될 텐데 사탄이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 거고 거짓말쟁이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탄이나 거짓말쟁이가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탄,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전두환 대통령이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분이 한 것처럼 책에다 쓰셨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 안 들으시겠다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십시오.
설명을 할까요? 왜냐면요. 그 당시 조비오 신부가 헬리콥터 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천주교 신부입니다. 근데 그 신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조비오 신부한테 그런 얘기가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내한테 들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같은 천주교 신부로서 참 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 또 그래서 헬기 조종사들이나 육군 항공대 그 대장들이 조비오 신부를 거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한 이유가 일반 국민들을 볼 때 헬기 조종사나 그 항공대 대장은 자기들이 책임을 몸에 나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고 조비오 신부는 근데 성직자인데 신부가 거짓말하겠느냐 그래서 신부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그때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일단은 사탄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의 해석인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의 입에다가 물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쟁이라고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그분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면 거기다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 원고를 그러니까 나중에 사탄이란 말도 한 적이 없으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본인의 자서전에 쓸 걸 왜 남의 자서전에 씁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그 마지막 원고 완성 그 작업은 나한테 이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했다라는 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표현들, 하지도 않은 말들을 아니, 갖다 하도록 그런데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문장의 모든 표현이 꼭 전 대통령이 하신 것만 쓰면은 나보고 원고 완성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죠. 그런 건 나한테 내 재량에 맡기는 거니까 내가 그건 내 재량대로 한 거죠.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보셨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고치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내가 뭐라고 지금 말할 게 없습니다. 비서관님, 지금 그 다음 재판 날짜가 10월 1일로 정해졌더라고요. 이번에 출석 여부를 결정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그거는 내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요. 예. 그 앞으로 한 달 후인데 한 달 후라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출석하실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예상을 여전히 합니다. 편찮으셔서 롯데 신격호 회장이라고 아시죠? 네네. 그 연세도 지금 훨씬 많으시고 그분 휠체어에 거동도 잘 못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분은 봤어요. 재판에 출석을 하셨는데 네. 법원에서 납득을 할까요? 안 나가시면? 아니,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신격호 회장하고 지금 전 대통령 같은 건지 아닌 건지 나는 뭐 법률 전문 지식이 없어서 나는 뭐라고 예, 설명할 이건 수가 법률의 없네요.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알츠하이머를 주장하시고 건강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라서 여쭤본 건데요. 네. 그럼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3년부터 치매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비서관님이 직접 배포하신 보도자료나 이런 데에서도 2013년 8월에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히 지내고 있다. 또 살이 판단은 분명하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밝히셨는데요. 아니야, 근데 그때는 거기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 거기서는 분명히 썼잖아요. 저 기억력이 감퇴됐다는 얘기 쓰지 않았습니까? 살이 판단은 분명하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이다. 그게 2013년이에요. 네. 그때만 해도요. 일상생활은 이상 없이 잘 하셨어요. 일상생활이 정상적인 사람을 치매 환자라고 하나요, 우리가? 보통? 아니 그건 그 당시 병원 진단서가 그랬어요. 그 뒤에도 그러니까 치매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았고 그게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못 나오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네. 그 뒤로도 이제 대구공고 동문체육대회나 그다음에 여러 네. 골프장이나 네. 그다음에 뭐 대선 관련해서 찾아온 정치인들한테 덕담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2015년, 16년, 17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스스로 말씀도 하시고 2016년 5월 달에 신동아하고 인터뷰도 길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판사가 2013년부터 편찮으셨다는 분이 지금 치매를 주장한다는 거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질책한 거 아닙니까? 불출석하셨을 때. 평소에 알고 지내시는 친숙한 분들하고는 아무런 수수료 없이 계속 그런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지금도 헬기 총격은 없었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 그 인상을 받았는데 네. 그 올 연초에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 총격이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95년도에는 국방부하고 검찰하고 합동 조사를 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재판도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는 헬기 사기가 없었다는 게 거기서 확인이 된 상태고요. 이번 9월부터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3년 그렇죠. 예. 기간을 두고 네. 거기 보면 조사 항목에 헬기 사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에서 기동사가 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면 왜 또 3년 동안 그걸 조사를 합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회를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3년 기간 동안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진상은 그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헬기 총격. 나는 저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재판 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비서관님 수사 기록을 보면은요. 네. 검찰은 당시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사관이 본국에다가 보고한 전문에서 네. 헬기 총격이 있었다. 이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객관적 입증 자료가 더 보강됐다라고 생각해서 기소했다고 했는데요. 대사관도 다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는 모르죠. 그것이 무슨 근거로 그런 보고를 했는지 내가 그 허위 보고다 그거다 내가 지금 언급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국과수에서 그 전일 빌딩의 그 총탄 흔적들 감정 결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물증도 부정하시는 건가요, 그럼? 추정된다고 했지 그걸 확인했다는 여기가 없어요. 하여튼 진압을 했잖아요, 그 누군가가. 그렇다면 그 진압 자체는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걸 내가 평가할 수가 없죠 나는. 왜 나보고 평가하라고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외부자들과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답답하네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도 관할을 계속 서울로 옮겨오라고 하는 이유가 광주 민심이 두렵다는 거 아니에요. 왜 광주 민심을 그렇게 성나게 했습니까? 지금 조비오 전 돌아가신 신부님에 대한 명예훼손뿐만이 아니고요. 그날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라고 증언한 그 많은 광주 시민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민심을 자극해놓고 그 민심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 헬기가 그 전일 빌딩 주변을 계속 선회했던 것도 사진으로 다 나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걸 계속 부인만 해서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보안사에서 고문을 계속 해가지고 간첩을 조작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80이 돼가지고 재심 사건 민사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걸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또 항소가 기각돼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때 그분이 반성한다,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 뒤늦은 반성의 멘트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무엇을 반성했다고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근데 이분은 무엇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절차로 진행돼야 되고 그 결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